어디다 써야 돼? 그것은 해도 이말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질문하는 게 해야지. 겁나 어려운 거 질문하는 게 나도 모르겠네요. 약자야. 건우 형밖에 못할 것 같은데 이건 SA하고 건우만 합시다. 수평이 안 맞는 듯 하옵니다. 수평? 한번 맞춰줘. 이게 휜 거예요? 아니면 이게 휜 거예요? 렌즈가 좀 그렇게 휘게 보이는 거 아니야? 이게 돌아갔어요. 살짝 불편해. 아 이게? 아 그러네. 이거 좀 내릴까? 한 번. 울렁증 있을 것 같아. 왜 무슨 울렁증? 무대 울렁증은 진짜 만드신 거예요? 어? 만드신 거예요? 아니야 그. 띵버스에서 응. 아니 야 맞아 저기다 해야 되는데 이거 주사위가 좀 있으면 제가 조사해가지고 네이버 메일 보내면 좀 PPT 같은 거 이제 앞쪽에다 깔아놓으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리고 여기에 지금 계속 해놔요. 다른 애들 발표해 안 해. 이거 조상해가지고 이건 타이틀이야. 잠시만 나 회사 몇타 나오세요? 용태 걸로 해볼래? 그 들어가는 거? 저 밴드 들어가. 다섯 명? 여섯 명? 안 되지? 다시 시켜봐 주세요. 응? 다시 시켜봐 주세요. 응. 이걸 그대로 이것도 내가 찾았었어. 영장 자리 이거 그래서 됐어요. 맞아 중요한 건 뭐 괜찮은데 이거를 이대로 완전 대표실때 이렇게 다
들려보면 보면 하면 이제 이런 거 있지. 이런 거기서 네가 한번 재밌는 실제로 나도 약간 딜레이가 약간 심하네요. 딜레이가 있는데. 이런 거 최고의 상. 최고의 상. 안대를 보고. 안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딜레이가 있어. 저 딜레이한테 시험 같아. 아니야 바로 나와. 여기선 딜레이가 심해. 그래? 그 핸드폰으로 어차피 애들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보니까 얼마 안 걸려? 그치, 약간 지문이 되겠지. 아마도. 야 근데 왜 6명밖에 안 보냐? 영태 니 보여? 예 비춰서 보여. 편집대 딱 깔아놔. 되는데 그게 있어. 1학년도에 알아들을 수 있잖아. 거기서 살짝 그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 응용해서 막 건축물 같은 거. 그거 황금비율로 가야지. 그렇지. 그런 거 같은 거. 그런 거 건축물 레이스 몇 개만 추가해주면 네, 시작합시다. 현재는 깔아놔. 난 깔아놔. 첫 번째 발표자부터. 현진이부터 해야 돼요. 소개하시고. 방송이 이걸로 나가. 네. 이걸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 네. 하면 돼요. 지금 30분인가요? 네. 지금 시간차 딜레이가 있는데. 네. 조금 딜레이가 있으면 괜찮아요. 마이크 어차피 써, 마이크 그들이 마이크. 보는 거는 실시간이기 때문에. 아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손님 페이퍼를 준비해. 여러분 페이퍼 보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다 외워왔지. 이게 가능해. 이틀만에 외우는 게 있어. 뭐가 나올지 다 알아. 채팅을 치는 친구가 있나? 그러네요. 이거 보시면 하면 돼요. 전 여기 앉아서 하면 돼. 앉아서 하셔도 되고 나와서 하셔도 되고. 괜찮아, 너가 서 있어 그냥. 아니야, 내가 앉아있을게. 네가 넘기라 했잖아. 아니 괜찮아. 아 이게 편해. 난 얼굴을 보여줬어 그래. 약간 미모 같은 느낌. 미모.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해야 되겠다. 나는 앉아서 해야 되겠다. 팁을 내가 뺑이 거. 식상하다. 대한고 있는 거 아니지? 다섯 명. 그거 식상. 숙소 이거 화면이 안 맞아서 그럴까? 여기 문제가. 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뜨는지 원래 이렇게 떠. 아니야 이거를 시작할까? 아니 씨 이거 다시 방송 나가고 아니 좀 느린데. 느려. 시작할까? 원래 좀 느리지 않아?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하고 이게 이 PPT랑 마이크랑 먼저 확인해. 1학년 1학년 친구들 들리시나요? 1, 2학년 친구들 들리시나요? 들리면 답장해주세요 해. 영태야 다 물어줘. 어? 네 들리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창의공학기술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자기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현재 창의공학기술부 부부장을 맡고 있는 김현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5개의 목차가 존재하는데 일단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학교에서 창의공학기술부 부실이라던가 아니면 창의공학기술부에서 정확히 어떤 거라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창의공학기술부가 계산중학교 내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또 동아리의 내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창의공학부의 약자가 CETEC거든요. 그래서 이 CETEC라는 약자로 창의공학기술부가 어떤 동아리인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제 3D 프린터라든지 레이저 커팅기 같은 것들을 이제 학습하는 방법 같은 것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엔 이제 계산중학교 내에서 창의공학부가 어떤 식으로 교내 활동을 진행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3년 동안 창의공학기술부라는 동아리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대회를 참가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대회를 참가한 경험들과 좀 이런 사연들 같은 걸 좀 풀어보는 대회 참가 에필로그도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3학년 선배들이 다 같이 준비한 신입생 환영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의공학기술부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건데요. 창의공학기술부 홍보 책자가 전에 밴드에 대회는 이제 좀 뒤에 설명드리고 이제 이거 먼저 설명드리자면 그래서 창의공학기술부 홍보 책자가 밴드에 올라왔었는데 이 홍보 책자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로고를 보신 분들이 꽤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로고는 이제 저희 선배들이 만들어준 로고인데요. 여기 있는 약자들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폰트가 잠깐 깨지네요. 아 그냥 아야, 내가 이거 불편한 걸 제일 싫어해. 괜찮아 할 수 있어. 너무 불편한데? 아 그냥 해. 잠깐만. 폰트가 깨지네요. 잠시만. 네,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창의공학기술부 홍보 책자를 만들었는데 폰트가 깨질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이제 CETC의 약자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C는 크리에이티브, E는 엔지니어링, T는 테크놀로지, E는 에듀케이션, C는 클럽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공학 기술을 좀 탐구하고 또 이제 그런 기술들을 배워보는 동아리인데요. 이제 여기에도 한 가지 사연이 있는데 이제 CETC라는 이 명칭을 저희 학교 선배들이 만들었는데 이 선배들 중에서 공모전을 통해서 뽑힌 이제 약자라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창공부를 활동을 하다 보면 이 로고를 사용하시게 될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창의공학기술부는 여러분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좀 뭔가 그걸 실현해 볼 수 있는 장소이자 또 이제 공학과 관련된 새롭고 다양한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동아리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창의공학기술부의 이론적인 의미는 이제 이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동아리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런 지금 페이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페이지는 제가 직접 만든 동아리 페이지입니다. 자습 페이지인데, 동아리 자습 페이지인데 3학년 형들이 수업 지원자가 너무 없어서 무산됐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신입생들 중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든지 3D 모델링 관련해서 이제 혼자 독학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말해주시면 제가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페이지 제목인 알아서 공부하기라는 걸 보시면 이제 이 알아서 공부하기란 이 말 자체가 창공부 동아리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동아리 시간 속 학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학 관련 동아리인 만큼 그 분야가 방대해서 이제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다른 형들이 설명해줄 기계 관련 분야라든지 공학 관련 분야 지식들을 토대로 직접 도구들을 다뤄보며 기술을 익혀서 자기가 학습한 분야와 연관지어 활동하다 보면 분명 보람찬 동아리 활동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살펴보자면 레이저 커팅기랑 3D 펜, 3D 프린터 등의 도구들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실을 방문하시게 되면 이제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 부실 속에는 여러 가지 책들도 있거든요. 형들이 사서 공부해놓은, 그러니까 앞으로 그 전 세대 형들이 공부해온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도 한번 꼭 참고하셔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실제 활동을 보러 가볼까요? 먼저 이제 계산중학교 내에서의 교내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내 활동을 살펴보자면 저희 동아리는 계산제라는 학교 축제날에 부스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축제 때 부스 운영을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직접 만든 수제 게임과 레이저 커팅기를 이용한 이제 사진 출력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이제 저렇게 남아서 같이 의논하면서 직접 부스 운영 준비를 했고요. 올해는 계산제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런 계산제라는 축제가 열릴 텐데 이제 이런 계산제라는 축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지도 학교 생활하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 이제 가끔씩 간식을 주던지 아니면 이제 학원을 가지 않고 이제 친구들끼리 나와서 좀 오랫동안 잔업을 하던지 약간 좀 힘든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얘기하고 떠들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이 밖에 계산제 활동 말고도 이제 동아리 시간 때 공학 관련 영화를 감상하거나 아니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작품을 제작하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고 싶어 하던,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도구 관련한 지식들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산중학교 내에서 교내 활동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교내 활동을 살펴보았고요. 그 밖에 이제 교외 활동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외 활동을 말하기에 앞서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창공부 내에서는 아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교외 활동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교외 활동을 하고자 이제 왼쪽의 사진처럼 밤늦게까지 지금 저 형이 가리키고 있는 저 왼쪽에 저 사진처럼 밤늦게까지 남아서 작업을 할 때가 있고요. 이제 그 오른쪽에 저렇게
학교가 끝난 다음에 교실을 남아서 레이저 커팅기를 이용해서 직접 출력을 하는 직접 출력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은 실제로 정확하게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대회 참여에 있어서 이런 프로그래밍 같은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이제 대회를 참여하게 될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창의공학기술부에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대회들을 제가 한번 추천해서 탑3 창공부 교육활동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잠깐 여담으로 좀 덧붙이자면 저희 창의공학기술부에서 아무래도 레이저 커팅기라는 도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부실에서 가끔씩 냄새가 나기도 하고 또 이제 밤늦게 나무하면서 이제 간식 같은 걸 먹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 악취가 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개학하시면 이제 창공부 부실 청소를 한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구내 활동과 교회 활동 둘 다 보통 방과 후에 준비를 하기 때문에 학원이라던가 약간 다른 기타 개인 사정이 있을 때 그거를 좀 뒤로 하고 준비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약 방과 후에 남아서 준비하는 게 어렵다 하시면 창공부 활동이 살짝 힘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밤늦게까지 남아서 잔업을 할 때는 아마도 저녁은 쉴 겁니다. 저녁 같은 경우에 조금 얘기를 하자면 컵라면이라던가 밥버거 같은 아주 가성비가 좋은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을 테니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창공부의 탑3 교육 활동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해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이제 실제로 제가 참여한 대회들 위주로 구성을 해봤고, 또 이제 저희 창의공학기술부라는 동아리 자체가 벌써 아마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지되어 동아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우 긴 시간 동안 유지된 동아리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대회들은 매년 참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내년이나 내후년 이제 여러분들이 참가하게 될 대회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할 대회는 창의력 챔피언 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아마 안태균 선생님께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참가할 사람을 모집했던 대회인데요. 올해는 이제 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형이 가리키는 저 사진처럼 이제 집에서 따로 저녁 때 이제 저렇게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해서 의견을 교환하며 시나리오 계획서 및 대본 같은 걸 작성하며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나리오 계획서랑 대본 작성 같은 대회 준비한 과정들을 이제 모두 학교에 남아서 마치면 그 다음에 이제 예선이 있는데, 예선은 이제 정해진 학교로 가서 그곳에서 직접 연구하고 또 거기서 제시한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좀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이렇게 밑에 3개의 이미지를 달고 왔는데요. 그중 좀 가운데 이미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런 형태로 이제 실제로 교실에서 연극을 합니다. 네, 연극을 심사위원들 앞에서 하고요. 아마 연극이 끝나면 조금 자괴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사진도 한번 보실게요. 그 왼쪽에 있는 사진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또 있는데요. 물론 저건 참고용으로 가져온 사진인데 아마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집에서 밤늦게까지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렇게 작성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대회를 준비하면서 좀 제출해야 될 양이 막 방대하고 또 그 밖에도 연극 준비라던가 다른 이제 기타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밤늦게까지 나눠가면서 준비하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강연이라던가 강연이라고 하니까 좀 뭔가 그런데 저렇게 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주최하는 선생님들, 주최하는 분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런 것도 듣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아마 2020년 기준으로 이제 지금 올해는 끝났고요. 아마 내년에 여러분들이 참가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1학년 중에는 이제 참가하신 분들도 지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대회는 대한민국 융합기술축전이라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도 제가 직접 참가했던 대회인데요. 이 대회를 말하기 앞서서 약간 암울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저희 학교가 매년 참가하는 대회였는데 이 대회도 작년에 저희 학교가 예선 탈락을 하는 바람에 작년에는 아예 본선 진출에 실패하고 또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행방을 알 수 없어서 아마 이것도 내년쯤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한 2018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저런 식으로 플래카드를 들고 대학교에 가서 실제적으로 뒤에 사진으로 나오겠지만 프로그래밍 같은 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4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뭐 사물 인터넷이라던가 아니면 오토마타라던가 아니면 이제 융합 토론이라고 해서 또 4차 산업혁명 세계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토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안내 책자도 있고 또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저게 겐트 대학교에서 했는데 그 겐트 대학교의 기숙사거든요. 저기서 직접 1박 2일 동안 친구들과 자며 이제 대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실제로 제가 준비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거의 관련된 사진들을 가져왔는데요. 맨 왼쪽에 보이는 저 사진은 실제로 제가 사문 인터넷 부분에서 출전을 하면서 직접 만들었던 작품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거는 아마도 이제 장애인 주차구역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스템이고 이제 또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장애인 주차구역이 멀리서 잘 안 보여서 조금 더 찾기 쉽게 해주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제 저렇게 실질적으로 만들었고 또한 이제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좀 많이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3개 대회들 중에서 좀 어찌 보면 좀 가장 전문적인 대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 대회 나가고 싶다면 좀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를 꼭 거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대회는 저희 학교가 상을 가장 많이 탄 대회이고 또 이제 아마 저희 학교 선생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만든 대회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저희 학교, 저희 동아리와 연관이 깊은 대회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선 탈락했지만 이제 올해 여러분들은 이제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성적을 거두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 2개의 사진 같은 것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런 두 사진들은 이제 워낙 큰 대회고 대학교를 빌려서 하다 보니까
이 메인 대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부스 운영 같은 것들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대회에 참가하면서 조금씩 이제 하루 종일 프로그래밍만 하다 보면 힘드니까 중간중간에 부스 체험하는 장소에 가서 저런 식으로 실제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다음으로는 이제 3번인데요. 이제 세 번째 교회 활동인데요. 이제 뭐니 해도 교회 활동이라 하면 부스 운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스 운영도 저희는 작년에 부평구 청소년 수련관에 가서 진행했고요. 그 당시 활동 사진이 없어서 일단 참고용 사진으로 송도고등학교 사진을 가져왔는데 저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부스 운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작년에는 이제 부평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토요일엔 피크닉이라는 저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부스 운영을 하였고요. 저희 학교는 이제 부스 운영을 하면서 레이저 커팅기랑 3D 펜을 활용해서 이제 체험을 운영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 학교에서 3D 펜을 이용해서 여러 도안들을 직접 만들어서 이제 그 도안들을 토대로 참가자분들이 직접 3D 펜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또 이제 레이저 커팅기로 미리 작품을 출력해 가서 앞에 사진에서 저 가운데에 계시는 저희 작년 부부장님께서 저렇게 남아서 잔업을 하셨는데 저렇게 레이저 커팅기를 미리 다 뽑아가서 부스 운영을 진행했고요. 아무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준비해왔던 재료들이 다 동났던 기억이 납니다. 부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회가 아니다 보니 상이라던가 약간 여러분들에게 좀 보상이 많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직접 부스 운영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느낄 수 있는 점도 많고 또 이제 봉사 시간 같은 것들도 다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에 새로 창공부로 오게 된 1, 2학년들을 위해 3학년 친구들이 이제 환영사를 준비했거든요. 혹시 이 환영사를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먼저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신입생분들을 되게 기다려왔고 또 이제 알려주고 싶은 게 정말 많았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대화도 별로 못 해봐서 너무 아쉬웠고요. 그래도 이렇게 입부해주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다는 말을 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다른 이제 3년차 베테랑 분들께서도 이제 힘내자고 또 열심히 하자고 응원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다네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3학년인데도 이제 저희 부에 이제 새로 입부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열정적인 신입생의 자세로 교육을 임하신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저런 분들을 본받아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단체 카톡방에 한번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이제 저희 창공부 부장께서도 이제 동구쌤 후배님들을 이제 환영한다고 또 하셨고 이제 저희가 앞에 레이저 커팅기 에 앉아 있었던 창공부 부부장 형도 특별 게스트로 모셔서 지금 저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런 명언을 남기셨고 이제 지금의 동아리 활동이 훗날 점수에 크게 영향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활동을 경험할 기회는 흔치 않고 특별하니까 배울 수 있는 만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만큼 경험하며 동아리 활동을 즐겨라 라고 특별 게스트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말이 인상 깊고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된다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학과 떨어진 길을 걷더라도 컴퓨터는 한 번 정도 다들 해보실 것이고 그 밖에도 3D 프린터를 실제로 만날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동아리 활동이 훗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경험과 추억을 쌓을 기회는 정말 흔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있는 힘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저희 창공부원들 모두가 꼭 성장하고 이제 남은 2학기 잘 부탁드린다는 말이 있네요. 이렇게 3학년 선배님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입부를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다 같이 재밌게 창공부 생활을 보내면서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결론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제 긴 발표 들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창공부를 이제 훗날 창공부를 이끌게 된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을 한다는 게 저로서도 참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다. 안녕하세요. 창공부원 여러분들, 지금부터 창공부에 있는 약간 3D 프린터나 3D 펜, 레이저 커팅기, 그리고 자유로운 메이킹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3D 프린터, 3D 펜, 레이저 커팅기, 자유로운 메이킹입니다. 먼저 3D 프린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3D) 프린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를 통해서나 여러가지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보셨을 걸로 아시는데요. 3D 프린터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우리가 아는 종이에 프린트하는 프린트기랑 약간 다른 건 아시겠지만 컴퓨터로 모델링을 합니다. 3D로. 그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여러가지 필라멘트, 프린터기에서는 잉크라고 비유할 수 있겠네요. 이것으로 입체적으로 인쇄하는 기기입니다. 그리고 3D 프린터의 종류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근데 FDM입니다. 지루할 수 있으신데 꼭 들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FDM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3D 프린터고요. 필라멘트, 필라멘트를 실타래처럼 뽑아서 층층이 쌓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리코더가 있는데요. 리코더도 FDM 방식으로 뽑은 거기 때문에 잘 보시면 층층이 결이 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FDM의 특징은 강도와 습도에 강하고 표면은 거칠고 대신 단점은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ABS를 사용하냐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학교에서 ABS 사용합니다. 저희 학교에는 필라멘트가 3가지가 있는데요. ABS, PLA, 플렉서블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플렉서블 필라멘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물렁물렁한 고무줄 같은 느낌인데, 그거는 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PLA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PLA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더 빨리 출력이 가능하거든요.
자, 다음은 FDM의 방식인데 이 필라멘트를 여기 넣겠죠? 이 필라멘트에 넣게 되면 녹으면서 실타래처럼 뽑아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가로 세로로도 하고 좌우 상하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한 층층이 겹겹이 쌓게 되는데 이게 바로 FDM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라멘트에 따라서 유해물질이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필라멘트 3D 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3D 펜의 경우는 환기 필터가 없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도 있지만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안에 필터가 있기 때문에 유해물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SLA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흔히 들어오셨을 거예요. 레진 프린터기라고 액체를 사용하는 건데요. 빛에 반응하는 액체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수제 층층이 구체가 만드는 방법입니다. 특징은 완성도가 아주 우수합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떼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예민한, 좀 더 섬세한 부분에 좀 더 다룰 수 있겠죠? 대신 액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구성과 내열성이 약합니다. 보시면 제 구조는 이렇거든요. 자,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판이에요. 이게 판이 위아래로 움직여요.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 수조 안에는 레진이라는 액체 상태의 플라스틱이 들어있어요. 이 액체 상태의 플라스틱은 여기 그대로 있고 이 판이 원래 여기 있어요. 내려가면서 UV 레이저가 쏘면서 굳히면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만드는 완성품은 이 막대를 올리게 되면 액체는 다 빠져나가게 되고 고체 상태의 출력물만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SLS 방식입니다. 파우더 기반의 방식이고요. 파우더에 레이저를 쏘아 한 층씩 붙이는 방법입니다. 특징은 생산성이 아주 좋아요. 왜냐면 가루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겠죠? 내구성, 내열성이 우수합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콘크리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력되는 방법인데요. 근데 이 파우더 딜리버리 시스템, 파우더를 운반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칸에는 파우더가 담겨 있습니다. 이 판이 올라가면서 파우더가 위에 올라가겠죠? 파우더 룰러가 밀어요. 그 파우더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아래 쌓인 파우더를 아까랑 마찬가지로 스캐너 시스템과 레이저를 통해서 빛을 쏘아서 붙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얘는 내려가면서 얘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고 얘는 자꾸 파우더를 운반시키고 쌓이고 계속 붙여지게 되겠죠. 저희 학교에 있는 3D 프린터는 전부 FDM 방식이고요.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 학교에는 원래 2개가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구비를 해서 3종류가 됐습니다. 큐비콘 이거 돌려서 뒤에 보여줘. 3D 프린트 보여줘. 자,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큐비콘과 모먼트가 있는데요. 저 뒤에 보이는 빨간색이 검은색 프린터기 보이시죠? 이 빨간색과 검은색은 이번에 새로 산
퍼지 3D 프린터인데요. 이거는 앞에 봤던 것들보다는 좀 더 새 거예요. 왜냐면 요거를 샀기 때문에. 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아까 보여드렸던 검은색 길다란 거 길다란 3D 프린터가 있을 거예요. 이것의 장점은 섬세한 작업이 가능하고 보드의 온도 조절이 잘 돼요. 먼저 두 번째를 설명을 드리자면 3D 프린터는 보드의 온도 조절이 잘 돼야 돼요. 왜냐면은 온도 조절이 안 되고 그냥 환 있으면 필라멘트를 쏘았을 때 온도의 팽창과 수축이 일어나서 약간 작품 우수성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 점 알면 되실 것 같고, 큐비콘의 단점입니다. 만들 수 있는 작품의 크기가 작아요. 왜냐면 아까도 보셨다시피 모멘트처럼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보드의 판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모멘트입니다. 모멘트는 아까도 보셨을 때 판이 커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작품의 크기가 큽니다. 그리고 모멘트의 단점은 판에 자주 풀을 발라줘야 돼요. 왜냐면 직접 만들어서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판에 풀을 발라줘야 돼요. 그래야 만든 물체가 붙겠죠? 그리고 모멘트는 판의 보드에 온도 조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수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포질을 많이 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고, 모멘트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오래된 3D 프린터다 보니까 오래돼서 기능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3D 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산하고 아시죠? 산하고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3D 펜 뒤쪽으로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에 필라멘트를 넣기도 하고 액체 상태 레진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펜처럼 그리면 작품 만들고, 아무래도 손을 하는 거다 보니까 완성도는 떨어질 수 있어도 기계만큼의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펜과 케이블, 보드 배터리만 있으면 어디서는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3D 펜은 로보크레이지라는 이 모양의 3D 펜입니다. 저 손들이 가져, 손들이 가져. 3D 펜 저 파란 거, 쌓여있는 거 오른쪽에 쌓여있는 거. 26번 컴퓨터 앞에. 길지. 저거 아유 참. 이거 이렇게 나오고. 여기 보여줘. 이거 그것도 가져와. 로보크레이지도 있지만 이번에 새로 구비를 하면서 손돌이라는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산하고와 비슷한 기종의 3D 펜입니다. 그리고 아까 못 보여드렸는데 그루트 3D 프린터로 출력하게 되면 이런 그루트도 만들 수 있어요. 약간 시간 좀 오래 걸리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크레이지의 장점은 휴대성이 편리합니다. 편리니까 당연히 편하겠죠?
단점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릴 건데 다른 3D 펜에 비해 두꺼워요. 왜냐면 약간 저가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껍겠죠? 그리고 뜨겁고 냄새가 나요. 왜 냄새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게 이 안에 환기 필터가 없다 보니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손돌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손돌이는 로봇 크레이지에 비해 얇아요. 그래서 손에 착 들어오는 밀착감을 잘 유지할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손이나 다른 물체에 닿았을 때 멈추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손에 예를 들어 닿아도 멈춰서 화상의 위험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저 커팅기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 커팅기는 ML6040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들어온 수입품이기 때문에 좀 잘 다뤄야 돼요. 그리고 컴퓨터에 보면 컴퓨터에 보시면 연필 모양으로 된 녹색 아이콘이 있거든요. 그거 절대 지우시면 안 돼요. 작년에 그거 지웠다가 낭패 본 적이 있습니다. 꼭 지우시면 안 돼요. 자, 이 레이저 커팅기를 설명을 드리자면 레이저를 이용해서 금속, 나무, 아크릴 등을 자르고 각인하는 기계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MDF라고 판에 겹겹이 겹쳐서 만든 게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잘 들립니다. 그리고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나무 판넬 종류가 많잖아요. 나무 판넬 종류는 여러분들이 2학년 가면 다시 배우실 거예요. MDF가 좀 더 물러요. 그리고 잘 타서 각인이 잘 됩니다. 하지만 고무가 섞인 나무판이 있거든요. 동아리집 가보면 있을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 쓰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잘린다 해도 냄새가 MDF에 비해서 너무 심하고 엄청나게 딱딱하기 때문에 잘 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크릴을 잘라봤는데 다른 레이저 커팅기에 비해서 그림이 잘 생겨요. 그래서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리메이킹 자유로운 만들기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아까 부부장님의 설명드려주신 것처럼 점심시간마다 또는 쉬는 시간에 부실을 모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율동아리이기 때문에 여러 기계를 사용하고 만들고 싶은 물건을 만들면 창의력, 상상력과 손재주를 기를 수 있습니다. 여러 도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창 공부 와서 진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시면 맨날 오셔도 돼요. 점심시간이든 쉬는 시간이든. 대신 시험 기간에는 문을 잠가놔요. 그냥 유의하시면 되고, 아무래도 창의공학기술과 과동이라고는 좀 그렇고 공학 동아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공계 쪽이나 그런 쪽 가실 때 또한 공학 쪽 대학에 진학을 하실 때 직업과 비전이 맞는 건 사실입니다. 중요해요, 이 부분이.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궁금하신 분들 짧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3D펜 입문자들한테는 보시면 RT800A라는 게 있어요. 이 손돌이랑 비슷하게 생긴 게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얇고 손에 닿아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초저형한테도 중요하지만 유아형도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쇼핑 사이트에 들어가다 보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손에 닿아도 뜨겁지 않아요. 왜냐면 약간 따뜻하다는 정도?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손에 닿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홍주환 학생이 질문을 주셨는데 나무 필라멘트라는 게 있는데 저희 학교에도 나무 필라멘트가 있어요. 나무 필라멘트 같은 경우는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산호고가 사용하는 까닭은 색칠을 할 때 주로 나무 필라멘트 틀을 잡고 아크릴이나 그런 걸로 색칠을 할 때 나무 필라멘트를 많이 씁니다. 하지만 나무 필라멘트 같은 경우는 나무다 보니까 타는 냄새가 만만치 않아서 저희는 잘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질문 더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셔서 저희는 감사하고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거 말씀 안 드렸네요. 죄송해요. 3D 프린터를 사용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딱 3개만 추천을 드릴게요. 오토데스크에 1, 2, 3D 디자인이 있고 오토데스크에 요번에 새로 나온 게 있어요. 작년에 2019년형으로. 근데 그것도 좋고 세 번째가 제가 많이 쓰는 게 스케치업이에요.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도구가 많고 좀 섬세하게 만들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단축키들이 있기 때문에 잘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산제를 하실 때 3D 펜으로 3D 프린트를 뽑는 경우가 있어요. 이 3D 프린터를 뽑을 때 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모델링을 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띵기버스라고 물건의 띵 그리고 투니버스 할 때 버스를 붙이면 됩니다. 띵기버스고요. 한글로 쳐도 나옵니다. 대신 거기는 영어 사이트이기 때문에 영어로 치셔야 됩니다. 코딩은 대체적으로 C 언어, C++, 자바, 파이썬 여러 개가 많은데 저희 동아리 같은 경우는 딱 한정을 두지 않고 하고 싶은 언어를 따라 하고 싶으면 다운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언어를 하나 추천을 못 드리겠는데 한 말씀 드리자면 초보자들한테 일단 파이썬이 좋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래밍 어플이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썬, C++, C 언어, 자바 등입니다. 파이썬은 제가 추천을 드리려면 파이썬은 다른 언어에 비해서 해당되는 언어가 좀 적어요. 적은 대신에 좀 더 섬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다른 언어에 비해서 쉽다는 점입니다. 지금 홍주환 선생님 말씀하신 IDE는 부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고요. 제가 프로그래밍은 제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부부장님께서 프로그래밍 분야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질문 이상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치를 쓰시면 트위치가 반응 속도가 마이크를 꺼놓고 레디 좀 이상했고 대기 중이야? 누구야? 제가 되게 좀 띄가 넣을게요. 되게 좀 3년 차부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마이크 껐어? 네? 아니 마이크만 꺼놨어. 이건 나오지 않을까요? 맞아 맞아. 예론 라이브 지금 아마 들어오고 있을 거야. 쌤이다. 홍준이야. 되게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이걸 마이크 꺼놓을 거야. 아니 안 꺼놨잖아. 내가 보여줄게. VR. 진짜. 그렇지. 이거 문자 왔어요. 무슨 사원이 있어? 우리 이거 2시 안으로 끝나지? 아 오케이. 뭐 주문해 오는 거 아니지? 3분 동안. 확실히 이게 반응 속도가 느린 건 확실한 것 같아요. 4, 5초 되지 않았나? 근데 여기서 용태가 말한 게 한참 지났어. 한 3, 4, 진짜 4초 정도 걸리는 거야. 그 정도면 난리 나는 거죠. 시참 불가능.
뭔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겠어. 우리 친하다. 웃는 얼굴 본 사람? 볼드모트? 그거잖아요. 해리포터. 파이썬은 파이참이나 주피터 혹은 그냥 VI 쓰기도 하고 네, 그 뭐죠? 아니면 파이썬 커널 쓰기도 하고. 저 이것은 어떤 거? 엑스코드? 엑스코드 쓴다고? 그걸로 파이썬 할수 있었는데. 엑스코드로 파이썬이 되나? 비주얼 스튜디오 아 VS 코드. 그걸로 죄송합니다. 어. 제가 책 사가지고 오 좋아. VS 코드도 괜찮아. VS 코드. 아, 내가 예전에 시작할 때 있었어. 내가 지금 복권하지 말라고. 여기 있어. 너 혹시 어느 쪽에 있었어? 거기서. 그 다음에 당첨 안 됐어요. 진짜 그럴 만한 PPT가 그럼 지금부터 증강현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증강현실이란 가상현실의 한 분야인데요. 실제 환경에서 이제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원래 이렇게 환경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그래픽 기법입니다. 증강현실. 또 증강현실에는 이제 쓰임새가 좀 많은데요. 저 그 중에서 몇 가지 뽑아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강현실에 쓰이는 것 중 하나는 게임이죠. 네, 옛날에 2019년도에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유행하게 됐죠. 이 게임도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만든 게임입니다. 다음 도서. 이렇게 동화나 도감처럼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보는 책 이런 것들도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좀 더 생생하게 볼 수 있죠. 다음 이렇게 문화재 같은 것도 복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문화재를 이렇게 복원하는 것도 쓰입니다. 문화재 복원하는 데도 쓰입니다. 야 잠깐만 여기서 감상사가 안 됐어. 나 질문 받고 끝내는데. 자, 이렇게 쓰임새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준비한 게 많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제가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VR과 AR의 질문이 뭐지? VR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VR은 버추얼 리얼리티의 줄임말이고 가상을 뜻하는 버추얼과 현실을 뜻하는 리얼리티의 합성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가상현실의 총 AR과 VR의
공통점이라고 보면 가상현실의 기본 개념이 실제와 유사하지만 같다라는 점이라고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R인데요. 들리시나요? 이게 증강현실이랑 가상현실의 줄임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지금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줄임말 AR은 Artificial Intelligence, 아니다, 미안해. 기억이 안 났어. 나 이거 어제 찾아봤는데. 영단어 스펠링 알죠. 방금 누가 찾았대. 이런 Augmented Reality고요. VR이 Virtual Reality야. 아무튼 VR은 약간 현실과 좀 동떨어져서 좀 현실 세계와 좀 분리되어 있는 가상의 세계를 이제 체험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가상현실 반대로 말했네요. 가상현실은 이제 현실 세계와는 좀 동떨어진 그냥 현실 세계와 분리되어 있는 가상의 세계를 체험하는 게 이제 가상현실이고요. AR 증강현실은 이제 좀 저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확장판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 세계의 무언가를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로 가져와서 좀 현실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하고 확장시켜 준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R은 저희 지금도 쉽게 만날 수 있죠. 대표적인 예로 이제 포켓몬고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단 혼내줘야 되겠네. 지금의 VR 기술과 AR 기술로는 많이 지금 당장 일어난다면 영화 속에 일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VR과 AR 기술이 좀 더 더욱 좋아진다면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큼 이제 의료 분야에 활용돼서 이제 좀 더 치료에 쓰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실제로 가보지 못한, 그러니까 지금 요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행이 힘든데 그럴 때 이제 또 가상현실을 사용하면 더 실감나는, 집에서도 더 실감나는 여행을 체험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충분히 미래에도 활용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그런 윤리의식 같은 걸 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VR로 TR. 그렇죠. 가상현실이 발전된다면 이제 비무장지대 같은 데도 가볼 수 있겠죠. 다음 발표로 질문 여기서 마감하고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셨고, 다음으로 발표하실 분은 이제 신승현 선배님이고요. 이제 빅데이터에 관해서 설명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박준영 선배님께서 인공지능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조정민 선배님께서는 이제
그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앞에서 발표했던 것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우상준 부장님께서 저희 참공 부장님께서 마지막 발표를 맡고 이제 마지막 인사까지 하고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상준 부장님이 발표하시기 전에 이제 김윤현 선배님께서도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와 이제 그런 피타고라스 정리를 좀 공학적으로 응용한 사례들을 설명해 주신다고 하네요. 선배님들이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 워낙 많으셔서 좀 미숙한 발표가 있더라도 네, 이제 즐겁게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요. 방금처럼 이 참공부 부원이고요. 저는 여러분께 빅데이터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많이 지루하실 수 있는데 방금 전에 했던 사람들처럼 목소리에 힘이 없진 않을 거니까 네. 여러분 좋은 태도 부탁드릴게요. 일단 빅데이터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안 보여. 여러분 글씨가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네, 저만 믿으세요. 자, 그럼 빅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빅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역사적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2001년에 여기에서 게더에서 내린 정의,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되는 정의입니다. 따르면 빅데이터는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입니다. 이른바 속도, 크기, 다양성의 3V로 일컬어집니다. 간단히 말해서 빅데이터는 새로운 데이터 소스에서 수집된 보다 복잡하고 거대한 데이터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세트는 그 용량이 어마어마해서 기존 데이터 프로세싱 소프트웨어로는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하면 이전까지는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비즈니스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점이 많아요. 빅데이터의 3V라고 했잖아요, 방금 전에. 그거에 대해서 보다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크기, 볼륨. 데이터의 양이 중요합니다. 빅데이터를 다룬다는 것은 곧 저밀도의 비정형 데이터를 대량으로 처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트위터 데이터 피드,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의 클릭 동향, 센서 기반 장비에서 수집된 데이터 등 알려지지 않은 가치의 데이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서는 수십 테라바이트 크기의 데이터를 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조직에게는 수백 페타바이트 크기의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속도가 있습니다. 빅데이터에서 속도란 데이터가 수신되거나 어쩌면 처리되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보통 데이터를 디스크에 쓸 때보다 메모리에 직접 스트림 처리를 할 때 가장 빠른 속도를 냅니다. 일부 인터넷
기반 스마트 제품의 경우 실시간 혹은 실시간에 가까운 속도로 운영되는데 이로 인해서 실시간 평가 및 실시간 응답이 요구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다양성이 있어요. 다양성. 빅데이터에서 다양성이란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무수히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데이터 요형의 경우 구조화된 정형 데이터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가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비정형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등의 반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는 그 이외를 도출하고 메타 데이터를 지원하는데 추가적인 사전 처리 작업을 요청합니다. 네. 빅데이터의 가치와 정확성. 최근에 이게 빅데이터의 그 3V가요. 근데 생긴 줄 알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2개가 또 나타났어요. 이게 가치랑 정확성이에요. 데이터는 고유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를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쓸모가 없어요. 질문은 질문 시간에 받을게요, 여러분. 네. 또 하나 중요하게 짚어볼 점은 우리가 보유한 데이터가 얼마나 진실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제 빅데이터는 일종의 자산이 되어서 초대형 글로벌 기술 기업들을 빗대어보자면 이들이 제공하는 가치 중 상당수가 데이터에서 비롯되는데 이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신제품을 개발하여 빅데이터에서 가치를 찾아낸다는 건 단순히 데이터 분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분석을 얻는 통의 이점도 대외적인 점이다. 이는 가치를 도출하는 프로세스 전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질문을 하고 패턴을 읽으며 정보에 기반한 추정을 내리고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분석 정보 및 분석 정보에 있는 분석가, 비즈니스 사용자, 그리고 기업 경영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겠죠? 빅데이터의 역사는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빅데이터는 1960년대부터 70년대를 일단 먼저 거슬러 올라가자면 개념 자체는 비교적 새로운 것이긴 하지만 이 빅데이터의 세트의 기원은 최초의 데이터 센터가 설립되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개발되면서 데이터 세계가 막 열리기 시작한 이때로 보면 거예요. 이제 그 후에 2005년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페이스북, 유튜브 등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수많은 데이터 사용자가 생겨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하고 바로 그 해에 빅데이터 세트를 저장하고 분석하고 하는 데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이 등장하고요. 이 시기에 이제 NoSQL도 일면서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댓글 보니까 아주 반응이 좋으시네, 좋네. 위험해. 왜?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스파크랑 같이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의 개발은 빅데이터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빅데이터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고 보관 비용도 더 저렴하기 때문이죠. 그 이후로 빅데이터의 양은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여전히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지만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기 때문이죠. IoT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사물 인터넷 이게 등장하면서 또 점차 많은 수의 격차와 경치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고객 사용 패턴과 제품 성능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요. 여기에 머신 러닝이 등장하면서 데이터의 양이 증가했습니다.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 제품 개발,
사기 행위와 컴플라이언스, 확신의 원동력, 넷플릭스랑 어렌지 등의 기업들은 P&G 등의 피드백이 넘어와서 지금 짧게 할게요. 뭐 지금 저렇게 카메라 봐주는 친구가 확대해주고 있으니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넷플릭스랑 P&G 등의 기업들은 고객 요구 사항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품 개발을 합니다. 보안은 단순히 소수의 해커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서 전문 해커들을 이룬 집단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보안 관련 정세와 컴플라이언스 요구 조건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혁신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 기관, 기업, 그리고 프로세스 사이의 상호 의존성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얻은 분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갈게요. 관련된 문제를 볼 거예요. 빅데이터 1단 규모가 큰 만큼 데이터 보관을 위해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긴 하지만 데이터의 양은 2년 주기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 역시 이러한 데이터 증가에 발맞춰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보관할 방법을 찾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지만 데이터를 단순히 보관하는 것만은 충분하지가 않아요. 데이터는 반드시 가치 있게 활용되어야 하며 이는 데이터를 어떻게 큐레이팅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류하거나 혹은 고객사와 관련된 데이터를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정리하려면 많은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앞서 큐레이팅하고 작성하는데 업무 시간의 50%에서 80%를 투자를 해요. 힘들겠죠.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빅데이터 처리에는 패치랑 헤드북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4년에 어패치 스파크가 등장하면서 이 두 가지 프레임워크에서 워크를 조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접근법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처럼 빅데이터의 기술은 기술의 흐름에 발맞춰서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는 발전해 왔지만 빅데이터가 가진 유용성은 아직 맛보기에 불과하죠. 클라우드 컴퓨팅 네네 작동 방식은요 통합이랑 관리, 분석 이 세 가지고요. 너무 길어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미안해요, 설명 중이어서. 빅데이터는 다양한 서로 다른 네 이렇게 있어요. 볼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승현이 오고 아주 그냥 다음 나이트 클럽이 되는 다음 강의자 출발합시다. 준영이는 얼굴 보고 하자. 준영이가 가운데 나와서 같이 나와야지. 그냥 너 메이도 여러분 글이 너무 길었죠? 저는 누구랑은 다르게 저는 아주 간편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카메라 한 번만 봐줘. 너무 간편해요. 너무 간편해서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박준영 씨 카메라 한 번만 봐줘.
진짜 이거 캡처를 해봐. 지상한 침해야. 지상한 침해야. 지울 건데. 좀 여러분 좀 가주세요 좀. 뭐 하자는 거야 대체. 네, 여러분 제가 소개할 거는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소개할 거고요. 나가다가 좋아. 저희 동아리의 얼굴, 저희 동아리의 비주얼 담당 박준영 학생입니다. 박수. 잘생겼다. 생겼다. 네, 어쩌다 얼굴을 담당하고요. 네, 솔직히 저도 제 자신이 잘생겼다 생각합니다. 있죠. 아니 뒤로 넘겨야지. 뒤로 넘기라고. 아니 앞으로 넘기라고. 예, 인공지능이란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 그리고 혹은 그렇게 생각되는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SF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인데요. SF물은 과학 이야기 또는 과학 이론으로 만들어진 소설, 과학 소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작품은 로봇인데요. 로봇으로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간혹 인공지능과 로봇을 혼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따로 두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인공지능은 어떤 정보를 받아서 해석하여 결과를 출력하는 등등 정보 처리 차원의 문제이고요. 로봇은 사람이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게 만든 작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고가 있죠. 아이 컨택 하면서. 아이 컨택 하라네요. 여기서도 돼. 네, 인공지능이 구현된 기술이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인공 생명체로 말 그대로 말 프로그램의 단순한 인공지능이 아닌 실제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양이나 강아지가 있겠죠. 스스로 움직이고 생활하기 위한 능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비디오 게임, 저도 너무 좋아요. 비디오 게임. 저 배그에 미쳐 돌아갑니다. 그냥 비디오 게임에 등장하는 적은 원시적인 인공지능입니다. 가만히 있거나 플레이어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해서 거기에 맞춰 공격이나 방어, 해피 등을 구사합니다. 배틀그라운드도 요즘 AI가 생겼죠. 여기 AI들을 보면은 제 실력 보면 그냥 배그 프로예요. 프로. 김블로? 잽도 안 되죠. 아니 너무 어디서 브론즈가 나가고 있어. 인공지능이 구현된 기술, 빅스비랑 시리가 있죠, 여러분. 시리랑 빅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구글에 들어가서 보시면 구글 마이크 같은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구글 어시스턴트가 있는데 그것도 있습니다. 준영. 마이크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준영아. 승현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트위치야? 질문 없으시면 빠르게 넘어갑시다. 질문 없으시면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비주얼 담당 박준영. 이제 BJ네. 어디로 했어? 너무 깔끔하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상공부에 들어오게 된 3학년 조정민이라고 합니다. 전 이번에 가상현실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건데요. 목차는 가상현실의 개념, 가상현실의 정의, 가상현실 소재 작품입니다. 먼저 가상현실의 기본 개념은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인공 환경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은 시뮬레이션 게임과 같은 시각 매체 역시 가상현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VR에서 여러분들 뭐 게임 한번 비슷한 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 VR도 가상현실에 포함되고요. 일반적으로 가상현실은 단순히 가상 공간을 구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용자의 오감을 직접적으로 작용해 AR과는 다르게 실제 근접한 공간적, 시간적 체험을 가능케 합니다. 가상현실을 정리하자면 여러 이유로 인해서 지금의 가상현실 기술은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기존의 인터페이스 장치들을 활용해 제한적 몰입형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개발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몰입형 가상현실의 구현까지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몰입형 가상현실이란 3차원 가상환경의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의 완전 몰입을 경험할 수 있는 기술을 뜻합니다. 가상현실의 소재 작품으로는 가상현실을 소재로 만든 작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매트릭스 시리즈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영화는 가상현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그 밖에도 저희가 하는 게임 중에서도 레인보우 식스란 게임이 가상현실을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해주세요. 가상현실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상현실을 VR로 쓰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VR로 쓰고 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공간에 장악하지 못하고 벽에 부딪히거나 이래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피타고라스. 먹어. 다 먹어. 거기 있는 거 다 먹어. 예, 먹어. 하면 시들이 제주도다. 어? A1. 이거 먹고 말이야. 이거는 뭐지? 유통기한 잘 보이는 거 예쁘게 안 하가지고 뿌릴 데가 없어. 지금 너 하리보에 그냥 먹어. 하얀색 먹는 양식은 이거 유통기한 안 지났어. 아, 너 잠깐만 이거 하나씩 두 개씩 가져. 잘 먹겠습니다. 세 개씩 가져. 네 개씩 가져. 내가 팔아야 돼. 아니 마음대로 하자. 상대가 마음대로 하자. 조용히 짜. 마음대로 하자. 나안 짰어. 야 이거 뭘 짜고 줘? 나 돈을 못 받고 보여줄 때마다 나 뜨거. 여기 누르고 여기는 그래서 내가 네, 안녕하세요. 신입생 김현입니다. 저는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간단하게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랑 볼 수 있나? 그리고 피타고라스 음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음계라는 건데요. 이는 순정 5도와 완전 8도를 기본 요소로 해서 구성되는 음계로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에 의해 연구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순정 5도와 완전 8도를 반복하므로 도, 솔, 레, 라, 미의 순서로 음계의 음높이를 정하고 이것을 다시 계속하면 파샵, 도샵, 솔샵 등이 정해집니다. 또 도, 파, 시샵, C플랫, B플랫, 라플랫, 레플랫, 솔플랫의 순서로 정한 인도 더해서 높이의 순서로 배열하면 음기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200Hz인 조율된 레 음의 완전 5도 위에 있는 라 음의 주파수는 라의 2분의 3인 300Hz입니다. 라 음의 완전 5도 위에 있는 미 음의 주파수는 450Hz이고 조율할 때에는 기준음과 같은 옥타브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한 옥타브로 내리면 225Hz가 갑니다. 이 과정을 레 음이 다시 나올 때까지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피타고라스는 모든 것의 근원은 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대장간 앞을 지나가다가 쇠를 칠 때 어떤 때는 어울리는 소리가 나고 어떤 때는 어울리지 않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는 현의 길이와 소리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하프의 현의 길이가 짧을수록 높은 음이 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는 음의 높이는 현의 길이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네, 이것이 피타고라스 음계입니다. 피타고라스는 현의 길이의 비가 4대3, 3대2와 같이 간단한 정수의 비로 표현될수록 어울리는 소리가 나고 그 비가 복잡할수록 어울리지 않는 소리가 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인데요. 1학년 여러분들은 2학년으로 올라가시면 배우게 될 거예요.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를 각각 A, B라고 하고 B변의 길이를 C라 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라는 공식이 성립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은 중2 때 유클리드, 바스칼, 가필드, 피타고라스의 증명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이 피타고라스는 자연수의 비, 즉 분수의 비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리수의 존재가 증명되었어요. 이 와중에 그 후에 피타고라스 학파는 혼란에 빠졌죠. 피타고라스 학파가 거의 종교 단체 수준이었기에 세상은 숫자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진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함구하고 신의 실수로 만들어졌다며 없는 수로 취급하기로 했어요. 이가 무리수입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간단한 만화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실게요. 우리 참고부답게 건축에서 발견되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몇 가지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가 불국사 돌계란의 피타고라스인데요. 이는 첫 번째 칸에 있는 계단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있는 거에서도 피타고라스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저 그림이 유클리드의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라미드 속에서 피타고라스인데요. 피라미드의 중점에서 수선을 그으면 빗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직각을 이루는 두 편의 길이, 제곱의 길이의 합과 같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멋진 가운데 세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창공부의 부장이신 우상준 선배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이니만큼 다들 좀 지치고 좀 힘들더라도 열심히 준비한 선배님들을 떠올리며 힘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 우상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 우상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사물 인터넷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물 인터넷이란 무엇일까요? 사물 인터넷이란 사물들이 서로 연결된 것 혹은 사물들이 연결된 인터넷을 뜻합니다. 기존의 인터넷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연결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물 인터넷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연결되어 구성된 인터넷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단순히 형태가 있는 유형의 사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저희가 있는 이 교실과 같은 이 교실이라는 공간과 같은 무형의 사물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물 인터넷의 필수 요소로는 센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 대화하기 위해 화재가 필요한 것처럼 사물 인터넷도 대화를 하기 위해 열, 온도, 습도 등과 같은 센서 정보라는 화재가 필요합니다. 사물 인터넷의 대표적인 예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물 인터넷의 대표적인 예로는 구글 글래스와 나이키의 퓨어 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물 인터넷은 저희 주변에 가까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3학년 선배들이 후배님들을 위해 강의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미숙한 점, 부족한 점은 많았지만 끝까지 자세히 집중해서 모아주신 후배님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안 들어온 1학년 친구들도 있고 11명밖에 없어요. 2학년 6명입니다. 2학년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거의. 아예 한 명도 안 돼. 아니, 한 명 있어요. 있어요. 한 명 있어. 한 명 있어. 아까 전까지 6명 있는 거 확인했고 그리고 이렇게 쭉 들었는데 2학년이 지금 1학년이 좀 없어가지고 1학년 아직 안 들은 친구들은 제가 나중에 다다음 주에 아마 1학년 친구들 중에 불러가지고 면담을 좀 할 예정입니다. 나한테는 그랬으면 바로 못 긋겠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청구 친구들이 형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대회 같은 게 있으면 또다시 공지를 할 거고요. 참가하시는 거는 사실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지를 조금 올리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